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8월에는 바이오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간은 일단 매수세 흐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가 이제 16만원 돌파가 이제 기대되는 흐름으로 지금 이제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죠.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어제 일단 양봉이 외국 기관들이 양매수가 나오면서 5% 가까운 이제 양봉을 내고 연속된 양봉이 참 나오기가 힘든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언더퍼폼하고 있는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인데 그나마 오늘 일단 뭐 세게는 안 올라갔습니다만 이틀 연속 일단은 양봉으로 형성되면서 5일선 지지도 받고 어제 이제 파라볼릭자가 이제 추세 전환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에 넘어가서 태깅 관련되는 부분까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일단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14만원 밑단에 떨어졌다가 자, 이 부분들이 7월 말 8월 달에 지금 바이오 쪽 관련되는 흐름들이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삼성이라든지 타임 포트폴리오라든지 뭐 신한 이런 여러 이제 자산 운용사 쪽에서 이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되는 액티브 ETF 관련되는 출시 이런 어떤 수급적인 요인까지 좀 개최되면서 최근에 이제 수급의 흐름들이 조금씩 거래도 이제 나름 이제 밑단에서 조금 이제 7월 달부터 해서는 좀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가 일단은 나오고 있다는 자체가 나쁘진 않죠. 근데 이제 다른 어떤 종목에 비해서 유독 이제 이렇게 장대 연봉이 나오고 나면 이것들을 이제 다시 되돌리는데 엄청난 시간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뭐 다른 어떤 종목에 비해서는 소외 흐름들이 많습니다만 이제 이런 어떤 장기 바닥에 관련되는 이 흐름들을 탈출하게 하는 시도들을 일단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는 올해 상반기가 거래량은 늘었는데 한참 제가 이게 뭐 2017년도에 이렇게 급등할 때 2020년도 급등할 때 이 거래량을 보시면 여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이 거래가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요런 어떤 구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어떤 이제 행보 구간들에 준하는 어떤 지점들을 이번에 이제 2022년도 그 다음에 올해까지 지금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간 조정은 뭐 통상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10년치로 본다면 이제 끝나야 되는 어떤 지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처럼 이제 거래량이 안 놉니다만 연준에 이제 뭐 강세론자도 내년에는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이야기를 할 만큼 이 바이오 쪽에서 금리 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매크로 변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락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끝나가는 지점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 8월 달에 이제 3, 4병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기사가 될 공시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사항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봐야 되는 어떤 지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움직임이 나올 때도 유독 이제 셀트리온보다는 합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가장 높은 게 일단은 셀트리온 제약이다 보니까 셀트리온 제약 쪽의 흐름들이 그나마 좀 더 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런 쪽으로 되는데 결국은 지금 주가의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합병을 결의하는 어떤 시점에서의 어떤 주가를 가지고 이제 합병 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상당히 시장에서는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나왔던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정리 좀 해보면 새로운 기사라기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 나왔던 액티브 ETF 관련되는 거기도 자금이 들어오면서 거기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여기도 이제 편입 비율이 이제 되어 있고요.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출시하게 되면 바로 이제 액티브입니다만 자본 배분을 바로 이제 해서 매수를 하니까 이 타임 포트폴리오 이제 자산운용에서도 이게 8월 17일 날 신규 상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바이오 쪽에서는 수급 개선에 상당히 이제 투심
회복에는 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 포트폴리오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여기도 이제 액티브 ETF예요. 그러니까 패시브 형태는 대형주 중심으로 되었다라고 하면 액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주도 들어가는데 최근에 가장 핫한 뭐 의료 AI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뭐 바이오 시밀러 이런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이 들어가죠. 여기에 보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 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삼성 쪽도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셀트리온이 비중은 좀 이제 헬스케어보다는 줄어 있는데 이 타임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기사에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부분들이 좀 강조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결국은 이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도 AI와 결합하면서 이 IT 쪽하고 결합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이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뭐 1조 정도 넣어야 이제 신약 개발이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은 후보 물질 뭐 이렇게 발굴하고 전임상 그 다음에 사람에게 임상 그 다음에 이제 허가받고 이제 상업하는데 후보 물질에 이제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이제 수작업으로 이제 해야 됐던 부분들이 뭐 AI가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이제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AI 기반으로 신약 개발하게 되면 비용이나 시간을 많이 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넣으면서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되는 성장률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올해의 어떤 흐름을 보면 뭐 뷰노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직접적인 AI 관련되는 종목들만 뭐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이 바이오의 어떤 성장 흐름들은 계속 이제 성장성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올해는 이제 뭐 비만, 당뇨, 그 다음에 엔데믹으로 이제 미용 관련되는 종목들의 어떤 차별화된 어떤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내년도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이 대형주 관점에서 이제 셀트리온 관련되는 종목들도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을 가지고 이제 적정 가치의 어떤 가격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수급상에서 결국은 이제 아무리 이제 뭐 이 종목이 저평가되고 성장이 기대해도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지 뭐 AI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 올라갈 때는 적정 가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항상 오버슈팅까지 해가지고 올라가죠. 예. 이 오버슈팅이 이제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인데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제 주도주가 되는 거고, 이 떨어졌을 때는 그러니까 2019년도, 2020년도까지에서는 이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핫했고, 이 코스닥 쪽에서도 제약바이오가 거의 뭐 시가총액에서 30%뭐 40%까지 갔는데, 이 부분들의 위상들이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쏠려서 갑니다만, 이 종목 수로는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종목이 원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2년, 3년 굉장히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80%, 90% 이렇게 빠져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나름 이제 R&D라든지 이제 임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로는 최근에 이제 차별화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이 금리 단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변화를 어떤 기반으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수급들도 뭐 괜찮을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실질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흐름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제약 이런 쪽의 어떤 수급들은 지금 이제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흐름들이 이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매크로 변수가 이제 변하면 추세적으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셀트리온 쪽은 지금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어떤 이제 바이오 쪽에 급격한 어떤 상승 나누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반등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나타난 어떤 국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예전 같았으면 이제 벌써로 이제 이 이제 뭐 플랫형 조정의 트랩에서 벗어났을 때는 항상 이제 좀 급등으로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트랩에서 벗어나서 올라갈 때 이제 급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의 흐름들은 결국은 모멘텀으로 보면 이제 3, 4병에 관련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신약의 본격화는 이제 내년이라고 하면 그 올해 내년에서 그 중간 어떤 흐름을 이어주는 게 결국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전혀 이제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는 거는 그만큼 이제 불확실성 관련되는 부분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미국에서 이제 유플라이마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PBM 관련되는 공개가 나오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성장이 램시마 SC와 더불어서 허가와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주가는 이제 적정 주가 흐름으로 올라가야 되는 어떤 흐름들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바닥권의 어떤 탈출 시도는 계속 하는 거고, 그 흐름은 결국 이제 수급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이제 외국계와 더불어서 이 부분이 좀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러면 또 다시 또 이제 어제 올려왔던 부분들을 뺄 수도 있는 흐름인데, 이제 그렇진 않고 일단 양봉을 일단 진행되었던 부분들이 나름 이렇게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강하지는 못했더라도. 그래서 이제 16만원권에 대한 어떤 돌파 흐름들을 얼마만큼 이어지느냐 여부가 이어져야 결국은 이제 이 6월 말에 나왔던 이 연봉을 제끼는 흐름이 나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바닥에 대한 어떤 탈출의 어떤 시그널과 3, 4병에 대한 구체화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을 단기로 올리면서 반등세를 이제 본격화될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분명히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8월달, 10월달에는 램시마 SC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 기대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서 내일 일정 흐름들이 이어갈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